오늘 좀 쉬고 있는데요. 이 블룸버그 통신이 한국 투자는 투기 광풍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팩트 체크 좀 해드리고요. 오늘 좀 눌리잖아요. 이에 대해서 뭐 진정할 수 있는 전략 이런 부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박근호 이데일리 TV 전문위원님 오셨습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좀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요즘 보면 외국인 매도를 개인이 또 받아대는 흐름들이 네, 나타나고 맞습니다. 있는데 올해 들어서 막 약 80조 넘게 네. 팔았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블룸버그가 얘기한 부분 중에 이제 단어 몇 가지를 좀 주목을 좀 해볼게요. 네. 이제 투기 광풍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시장 자체에 대한 고평가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레버리지 신용을 많이 쓴다 그 부분을 좀 찝은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82조를 팔고 떠나는데 니네는 아직도 니네 시장을 믿고 있냐 약간 좀 그런 뉘앙스였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개인들 성격을 얘기를 할 때 확증 편향적인 성격이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네, 이제 블룸버그 정도 되면 이제 그걸 좀 넘어서야 되는데 네. 너무 좀 단편적인 부분만 좀 포커스를 맞춰서 좀 집중이 된 기사가 좀 나왔는데 팩트 체크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지난 시간 출연했을 때 연기금이 이제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주식 보유 비중 14.9%가 네. 넘었기 때문에 팔기 싫어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외국인들도 사실 뭐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다른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펀드들이나 아니면 MSCI 비중 같은 걸 봤을 때 우리나라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제 자료를 준비해 놓은 걸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보통 코스피 차트에다가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지 팔고 있는지 선호를 이제 그어보면 네. 작년 10월 달부터 팔고 있거든요. 길게 보면 24년도부터 파는데 그 팔고 사고 양보다 중요한 게 바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딱 1년 전으로 돌아갔을 때 25년도 이제 5월 13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전체 코스피 어떤 시가총액이 100이라고 했을 때 외국인들이 31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며칠 전 기준으로 39%로 이 보유 비중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네. 최고치를 찍은 게 언제냐면은 지난주 수요일인가 목요일에 역사적인 최고치를 찍었거든요. 지금 조금 내려와 있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건 물론 뭐 블룸버그의 어떤 이런 소식이나 뉴스처럼 뭐 투기 광풍도 되고 외국인들이 82조나 팔고 있는 위험한 시장이다라는 뉘앙스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 이제 편향적인 부분이고 제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 같이 보고 계신 이런 이미지화에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외국인들 보유 비중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사실 네. 이게 중요한 거지 한마디로 비중을 줄이지 않는다라는 게 중요하지 늘어나는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어떤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파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너무 염려하거나 사실 뭐 걱정할 필요는 전 개인적으로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하는 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좀 집중되다 보니까 이게 약간 두렵거든요. 네네. 근데 어제 이제 머니코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노무라 증권에서 상당히 또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네. 올렸어요. SK하이닉스도 보면은 삼성전자는 59만 원, 하이닉스는 400만 원까지 이제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이제 하이닉스 살려면 400만 원 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한 달 월급이 다 들어가겠네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문제는 사실 예상 실적대로만 하면 사실 이건 넘을 수 있다라고 네. 생각이 또 강력하게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모순이잖아요, 둘이.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증권사들이 이제 경쟁을 하듯이 이제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는 네. 상황인데 여기 노무라 리포트 보면 재밌는 게 50만 원도 아니고 60만 원도 아니고 59만 원으로 딱 그렇죠. 우리가 보통 물건 살 때 3만 원이라고 하는 것보다 네. 29,700원이라도 하면 뭔가 좀 합리적인 느낌이 좀 들거든요. 실질적으로는. 네, 네, 네. 근데 노무라가 이제 이 리포트를 한 단어로 정리를 해놨어요. 뉴 노멀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놨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목표가를 올리는 것은 이제 당연하니까 받아들여라. 좀 약간 이런 뉘앙스인데 그러면 이제 목표가를 올리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 당연한데 왜 올리는지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가장 이제 두 가지 부분을 이제 주목을 하고 있어요. 노무라 같은 경우는. 일단 빅테크들이 이제 데이터 센터를 확충하기 위해서 자본 지출의 증가량, 그 다음에 그 자본 지출을 쓰는 데 있어서 기존에 어떤 GPU에 대한 그 어떤 투자보다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게 메모리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 그 두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 데이터 센터를 아무리 많이 지어도 실질적으로 거기에 엔비디아가 만드는 GPU에 돈을 가장 많이 쓴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물론 HBM도 들어가긴 하겠습니다만은 이 메모리에 대한 수요는 이제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는 상황인데 지금 빅테크들이 어떤 캐펙스라고 어떤 표현하는 자본 지출의 증가율에서
가장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게 바로 이 메모리에 대한 어떤 그 투자거든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노무라 증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제가 과거에 굉장히 좋은 뉘앙스를 좀 느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우리 이제 앵커님 그 OCI 주식 혹시 별명이 뭔지 아세요? OCI로요? 네. 뭐 태양광? OCI 별명이 네, 그 네. 남자의 주식이거든요. 남자의 주식이에요? 네, 지금 리포트에도 남자의 주식이라 표현이 될 정도로 왜 남자의 주식이냐면 네. 과거에 이제 OCI가 거의 100배 올랐다가 50만 원에서 2만 원까지 떨어질 때 한 번도 방향을 안 틀고 계속 떨어졌기 때문에 남자는 방향을 한번 잡으면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 해서 별명이 뚝심 있는 남자. 네, 근데 네. 그때 당시에 노무라 증권이 우리나라와 외국계 증권사 통틀어서 유일하게 매도 리포트를 한 번 낸 게 노무라 증권이었어요. 아, 그래요? 50만 원에서 2만 원까지 떨어질 때 우리나라 증권사들은 단 한 번도 리포트가 안 나왔죠. 그래서 노무라 증권은 시장에서 상당히 좀 할 말을 하는 증권사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약간 신뢰가 생길 수 있는. 그렇죠. 저도 그때 한 느낌 좀 좋았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의 어떤 노무라 증권이 보는 어떤 영업이익 실적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올해는 한 307조 원, 내후년에는 이제 511조 원인데 사실 이게 이제 증권사들마다 피크 아웃이 언제 오냐가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얼마의 영업이익을 낸다기보다 근데 증권사 중에 올해 말을 사실 피크아웃으로 잡은 곳도 있어요. 그리고 내년 말이 거의 대부분이죠. 왜 내년 말이냐면 빅테크들의 어떤 캐펙스 투자 맞춰서 이 마이크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증설이 완료되는 게 내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내년이 피크아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노무라 증권은 1년 미뤄서 한 28년도 정도로 이제 피크아웃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그 연구위원님의 여러 가지 이제 분석 이런 부분 봤는데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니까 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팔로우해서 저희한테 좀 말씀해 주실 거를 부탁드리고요. 예. 반도체 수출을 여전히 좀 잘하고 있는 건 상황입니다. 4월 최고치 기록했고 11개월 연속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가 30% 넘게 진행이 되는데 1년 사이에 170% 넘게 증가한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렇게 빛을 발하고는 당연한 수순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너무나 반도체 쏠림 현상이 강하다. 그래서 삼전 닉스가 없는 분들 같은 게 너무 소외된 거예요. 지금 그렇죠. 시장에서. 양극화가 되고 있죠. 너무 울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웃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일단 반도체 수출이나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 수출이 차지하는 부분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염려스러운데 실질적으로 더 늘어나면 사실 문제될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갈 테니까 제가 앵커님한테 하나 좀 뭐 재밌는 부분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네.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수출을 쓰는 것은 이제 미국의 뭐 데이터 센터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구글의 부사장이 작년에 네. 내부회 이제 전사회의를 할 때 질문에 대한 대답을 했어요. 질문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데이터 센터 용량을 얼마나 늘려야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라고 했는데 구글 부사장이 혹시 몇 배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몇 배? 앞으로? 네. 작은 수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생각하시는 것보다 공을 두 개 더 붙여야 됩니다. 10,000배 이상? 1000배라고 대답을 했어요. 1000배? 제가 너무 담은 거 지금 네. 너무 많이. 5년 내에 네. 컴퓨팅을 네. 1000배 늘려야 된다. 1000배, 그리고 네. 늘릴 거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메모리 수요는 자연스럽게 이제 따라가는 부분이니까 사실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저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방금 이제 앵커께서 수출을 그 질문해 주셔갖고 여기에 답변을 드리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파란색 선은 한국 수출이고 이제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 아래에 이제 까만색은 이제 한국 코스피 시장이에요. 네. 이 부분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이제 많은 것을 시사하는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외국인들이나 기관이나 뭐 여러 가지 글로벌 자금들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집행이 될 때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한국의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한국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들어오는데 거의 똑같은 흐름이잖아요. 지금 한국 수출과 한국 주식시장의 흐름이.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조정을 주고 있는 반도체를 걱정을 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4월 달, 5월 달에 반도체 수출을 보면 또 1분기 대비해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수출이 보시는 이미지와 더불어 같이 한국 수출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시장은 조정은 있을 수 있어도 어떤 그런 흐름을 괴는 같이 하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5월 들어서 외국인 매도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종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는 조금 더 우리가 좀
편안한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하게 되는데 맞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먼저 답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면 지금 외국인 이제 반도체는 지금 외국인이 팔고 있고 약간 좀 조정 중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염려하는 어떤 진영과 아니면은 이제 반도체보다도 외국인들을 새롭게 사고 있는 로봇과 관련된 종목군들을 이제 앞으로 좋게 보는 진영이 있는데 저는 이제 결론을 내고 말씀드리면 물려도 반도체에 물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반도체, 있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샀던 종목군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현대차, LG전자 이게 며칠 만에 쌍 매도로 바뀌었습니다. 5월 달에 불과 며칠 전에 우리가 뉴스에서 타이틀에서 봤던 부분들이 외국인들 현대자동차 로봇으로 사고 있다, LG전자 로봇 때문에 사고 있다, 두산 로보틱스 로봇 위주로 이제 외국인들 포트폴리오 1위로 올라왔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왔었는데 불과 며칠 사이에 산 거를 팔고 더 팔았어요. 실질적으로는 최근에 외국인들이 참고로 가장 많이 사는 종목은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포스코 홀딩스. 5월 달 들어서 가장 많이 산 건 포스코 홀딩스, 그다음에 현대건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제 파도, SK 요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 이게 사실 외국인들이 5월 달 한 달 동안 사서 모았다라고 하면 한 뭐 1조 원 이상은 좀 사줘야 되는데 가장 많이 샀다라고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포스코 홀딩스가 5월 달에 2,600억 정도밖에 매수를 안 했어요. 얼마 안 그래서 했네요. 그렇죠. 파는 거에 비해서. 네, 그렇죠. 실질적으로 어떤 시세의 연속성을 우리가 여기에서 좀 약간 기대를 하기에는 좀 약간은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인 거예요. 증권사에서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의 네. 시총을 넘어서면 그때 팔 때다. 왜냐하면 그 1등의 자리를 놓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 같은데 맞는 건가요? 상당히 재밌는 분석이다라고 저도 네. 생각하고 네. 이 기사를 유심히 좀 봤고 댓글도 좀 많이 달렸었는데, 그러니까 뭐 골자는 그건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돈은 더 많이 버는데 쉽게 얘기를 하면 하이닉스가 지금 삼성전자 시가총액을 추월하면 그것은 이제 버블의 고점이 다 왔다라고 네.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지금 하이닉스 이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을 100이라고 봤을 때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85까지 쫓아왔어요. 근데 이건 어디에 근거를 둔 분석이냐면 과거에 이제 2000년도, 2019년, 1999년에 닷컴 버블 때 비슷한 사건이 있었었거든요. 어떤 거냐면 그때 이제 네트워크 장비 대장주죠. 그때 당시에 한 1억 사놨으면 한 뭐 1,000억이 넘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올랐던 주식인데 시스코 시스템즈죠. 시스코 시스템즈가 마이크로소프트, 제너럴 일렉트릭을 시가총액을 제끼고 S&P 500 1위를 기록을 했어요. 2000년도 3월에. 2000년도 3월에 닷컴 버블 최고점이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시가총액은 뭐 마이크로소프트, 제너럴 일렉트릭을 앞섰지만 이제 영업을 이제 실적을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마이크로소프트나 이제 제너럴 일렉트릭 대비해서 20% 전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너무 이제 어떤 그 모멘텀 투자가 많이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하면서 그걸 이제 우리나라의 잣대로 적용하면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들 지금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 쪽이 인기는 더 많거든요. 물론 좀 비싸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좀 더 그 어떤 숫자로 좀 많이 사는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만은 SK 하이닉스는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인기가 지금 뭐 너무 많죠. 네. 액면 분할을 할까? 그런 거는 갑자기 궁금해지고. 어쨌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그 어떻게 보면 증시의 최고 화두이자 화제인데 그런 부분을 좀 여쭤봤고 여기 이제 외국인 이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띄었으니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뉴욕 시장이 눌리고 우리 시장도 그런 흐름을 밟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은근히 경제의 기본, 주시장의 기본이 금리 때문인데 미국 국채 금리가 너무 올라가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많이 끈적하게 계속 붙어 있거든요. 5%대 어떻게 보십니까? 자, 매번 나올 때마다 워렌 버핏 얘기를 한 번씩 하게 되는데 워렌 버핏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금리는 모든 자산을 끌어내리는 중력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모든 한마디로 자산을 끌어내리는. 그렇죠. 금리가 올라가면 모든 자산의 가격이 네, 내려간다 네. 이렇게 표현하는데 한마디로 이제 시장에 돈이 마른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제 미국 국채 금리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이탈을 우려를 하는 것은 사실 이제 미국 국채 금리와 이제 위험 자산은 좀 반대적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위험 자산의 대표적인 부분이 이제 주식 시장이 조금 톤이 다운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금리가 이제 올랐을 때를 보면 사실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금리가 올랐을 때 시장이 떨어졌냐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왜 올랐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경기의
좋은 경기에 대한 확신으로 금리를 올렸을 때 시장은 엄청 더 좋아지죠. 근데 어떤 좀 인플레나 이런 것들에 의한 우려감 때문에 이제 금리를 올렸을 때 사실 떨어지는 건 사실이긴 한데 꼭 그렇다라고 좀 보긴 힘들죠. 그래서 이번에 미국 국채 급등이 이제 뭐 연준의 그 기준금리까지 연결이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이걸 너무 시장에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유가나 국채 금리를 일단 경고음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 분위기상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시장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니까 네. 너무 좀 간과하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시장이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을 간과하면서 오르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시장이 원하는 건 기준금리 인하인데 네네. 이렇게 계속 끈적하게 안 내려오고 금리가 높다면 기준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이제 네. 높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데일리 시청자분들이 다 스마트하시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어떨 때 오르는지 다들 네. 알고 계시겠지만 보통 세 가지로 제가 나눠서 아주 쉽게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이제 국채 금리가 오를 때는 이제 첫 번째는 기준 금리가 오르거나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됐을 때 이제 국채 금리는 같이 올라갑니다. 이제 기준 금리는 모든 금리를 끌고 올라가니까.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인데요. 인플레이션이 오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현재의 어떤 국채 금리에 사람들이 만족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더 높게 발행되는 새로운 신규 국채의 높은 금리를 노리기 위해서 기존의 낮은 금리의 국채를 팔기 때문에 이자가 올라가고 이제 국채 금리는 하락을 하는 거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시장에서 얘기가 가장 안 나오는 부분인데 미국 재무부가 국채 발행량을 늘릴 때 국채 금리는 올라가고 이제 그 부분들이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공급량을 말하는 그렇죠. 이제 귀하면 가격이 이제 비싸지고 이제 흔하면 싸지는 바로 그 부분인데요. 미국 국채 발행량이 지금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고 앞으로 더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네. 국채 금리가 보통 우리가 국채 금리를 뭐 방송 용어로 적합하지는 않습니다만 발작 버튼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모든 금리를 끌어올리는 발작 버튼이 국채 금리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시장에서 앞으로 좀 상승장의 어떤 분위기를 훼손시킬 수 있는 가장 좀 강력한 좀 악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농후하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현실화됐을 때 시장은 발작 버튼이 눌러질 가능성이 굉장히 큰 네. 거네요. 네, 그런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금리가 인상됐을 때 좀 주목해봐야 될 업종. 우리는 항상 이제 투자자이기 때문에 어려울 때도 좋을 때도 네.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이제 주식에 대한 교과서는 없죠, 실질적으로는. 근데 이제 주식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 금리 인상 시기에 가장 수혜를 보는 업종은 이제 뭐 보험이다라고 보험. 표현을 하죠. 가장 피해를 보는 업종은 건설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보험이 오르는 것 같던데. 네. 예. 건설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부채가 많다 보니까 예. 실질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에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보험주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어떤 고객들이 내는 보험료를 갖고 보험사들은 대부분 채권을 많이 사기 때문에 이 금리가 인상이 돼서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채권 가격이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채권을 싸게 살 수 있는 부분인데, 한편에서는 이런 식으로 또 궁금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보험회사는 채권을 많이 갖고 있는데 보험 금리가 올라가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기존에 갖고 있던 어떤 채권에 대한 평가 손이 있을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보험회사 그건 맞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보험회사들이 갖고 있는 채권은 대부분 만기까지 갖고 가거든요. 중간에 트레이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유통금리보다 처음에 발행됐을 때 나왔던 표명금리, 쿠폰금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일단 보험사들은 금리 인상기에 어떤 수혜를 본다 보통 얘기를 하는데, 저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대신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돼요. 보험사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손보사가 있고 이제 생보사가 있는데, 금리가 이제 막 인상이 될 때는 손보사가 더 이익이 빨리 늘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은 고객이 들 때 그 계약 기간이 좀 다르거든요. 네. 생보사는 길죠. 네. 보통 손보사는 좀 짧고 네. 1년, 2년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듀레이션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금리 인상기에 보험주가 만에 하나라도 좀 각광을 받는다 그러면은 생보사보다도 손보사 쪽으로 가시는 게 나름대로 조금 합리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제 박근호 전문위원님이 마켓나우 2부에 지난번부터 이제 2주에 한 번씩 나와주시니까 네. 저는 이제 가장 쉽게
쉽게 설명하시면서 조목조목 이렇게 분류를 또 분석을 잘 해주시는 굉장히 인상적이어가지고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앞으로도 시장 흐름을 워낙 좀 잘 봐주시는 분이니까 저희 좀 자주 좀 나와주시고요. 네, 전략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두 가지 퀴즈를 내셨는데 제가 두 가지 다 틀렸으니까 다음번에는 한 문제라도 좀 맞힐 수 있게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근호 이데일리 TV 전문위원이었고요. 다음번에도 좋은 인사이트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